여러분,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알고 보니 그 임차인이 채무자의 가족입니다.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친인척인 경우가 있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면 당연히 가장 임차인 아닌가요? 친인척이면 보증금도 가짜 아닐까요? 이건 그냥 배당받으려고 만든 임대차 아닌가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가족관계는 분명히 의심해볼 수 있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 임차인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 친인척, 임차인을 볼 때 무엇을 의심해야 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며 어떤 증거로 판단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실 문장은 이것입니다. 의심은 출발점일 뿐 결론은 증거입니다. 먼저 가장 임차인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임차인이란 겉으로는 임차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가 없거나 보증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거나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임차인처럼 꾸민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경매가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입신고도 되어 있고 확정일자도 있고 계약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증금 지급이 없고 실제 점유도 불분명하며 생활 흔적도 없다면 가장 임차인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가장 임차인 판단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관계 하나만 보고 단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매에서는 서류의 표면보다 그 뒤에 있는 실제 관계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나 친인척 임차인은 왜 의심을 받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채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으면 실제 임대차가 아니라 채무자를 도와주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첫째, 경매 개시 직전 갑자기 전입한 경우입니다. 둘째, 보증금이 큰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셋째, 임대차 계약서는 있는데 실제 돈이 오간 흔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넷째,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생활 흔적이 약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가족관계와 계약 내용이 경제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소유의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무조건 가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보증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왜 그런 계약을 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즉, 가족관계는 결론이 아니라 검토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이면 무조건 가장 임차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사이에도 정상적인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녀 소유의 집에 보증금을 내고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친인척 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정말 보증금이 지급되었는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는가? 전입과 확정일자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계약 내용이 당시 상황과 맞는가? 그 사람이 왜 그 집에 살게 되었는가? 이런 사정들이 서로 맞아떨어지면 가족이라도 진정한 임차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아니더라도 보증금 지급이 없고 점유가 불분명하며 계약 경위가 부자연스럽다면 가장 임차인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족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그럼 실전에서는 가족, 친인척, 임차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최소한 5가지를 함께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계약 시점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 봐야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직전, 압류나 가압류 직전, 채무자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시점에 임대차 계약이 만들어졌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매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정상적으로 거주해 왔다면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즉, 계약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보증금 지급 여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보증금입니다.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려면 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지,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그 현금은 어디에서 마련되었는지, 영수증이나 금융자료가 있는지, 당시 경제적 능력은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특히 현금으로 줬다는 주장은 실전에서 자주 나옵니다. 물론 현금 지급이 무조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큰 금액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출처나 전달 흔적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실제 점유와 생활 흔적입니다. 임차인은 단순히 서류상 이름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집을 사용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입세대 확인, 현황 조사서, 우편물, 관리비, 전기수도, 사용량, 주변 진술, 내부 물건, 생활 흔적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전입은 되어 있는데 실제 생활 흔적이 거의 없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라도 오랫동안 실제로 거주했고 생활 흔적이 뚜렷하다면 쉽게 가장 임차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계약 내용의 경제적 현실성입니다. 계약 내용이 당시 시세나 가족관계, 채무자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자연스러운지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왜 그런 금액이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는 채무자가 이미 심각한 채무 상태였는데 그 시점에 가족에게 임대차를 설정했다면 그 경위도 봐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문서만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약이 당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말이 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배당을 받으려는 구조인지 봐야 합니다. 가장 임차인 문제는 결국 배당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으로 인정되면 보증금을 배당받거나 경우에 따라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는 임차인이 실제 권리자인지 아니면 배당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사람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잘못 판단하면 낙찰 후 인도, 명도, 소송, 추가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인척 임차인을 볼 때는 단순히 가족이네? 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임차인이 배당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낙찰자에게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초보자가 조심해야 할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가장 임차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진정한 임차인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고 낙찰 후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서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진짜 임차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있고 전입이 있고 확정일자가 있다고 해서 항상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류는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실제 돈의 흐름, 실제 점유, 실제 생활관계, 계약 경위까지 종합해서 내려야 합니다. 즉, 가족 친인척 임차인을 볼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양쪽 모두입니다. 가족이니까 가짜다. 이것도 위험하고 서류가 있으니까 진짜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실전에서는 항상 중간에서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가족관계는 의심의 출발점일 수 있지만 가장 임차인이라는 결론은 증거로 내려야 합니다. 조금 더 짧게 말하면 의심은 출발점일 뿐 결론은 증거입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매는 낮은 가격만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관계, 임차인, 배당, 인수위험을 함께 보는 공부입니다. 특히 가족 친인척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계약 시점, 보증금 지급, 자금 흐름, 점유, 생활 흔적, 배당 구조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가족 친인척 임차인이 있을 때 무조건 가장 임차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족이면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보증금이 오갔는지, 실제 거주했는지, 계약 경위가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그 임대차가 배당 구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위험을 읽고 증거로 판단하는 공부입니다. 앞으로도 경매 초보자와 실전 투자자에게 필요한 권리 분석, 임차인 분석, 유찰 물건 판단 기준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주제나 분석해보고 싶은 경매 포인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